자, 오늘은 아마 저기 51페이지 22번 문제부터 해가지고 이 친구 여기 있는데 망했네. 아마 주말쯤에는 자소서 확인 한번 할 것 같아. 그겠지? 그동안 이제 잘 적어놨나 모르겠네. 22번 이게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된대. 2A 플러스 B가 2C가 되고 돌터리 원자설하고 아보가드로 법칙. 몇 번이 정답인데? 2번 4번. 응? 2번 4 2번 4번 두 개가 정답이야. 요거를 할 때는 요게 이 특목고 준비할 때는 돌타리 원자설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 돌타리 원자설이 학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소개를 안 하는데 이게 가끔 나와. 근데 문제가 누구한테 나올지 몰라. 그래서 요거를 할 때는 돌타리 원자설이 4개가 있는 건 알고 있을 거야. 첫 번째가 뭐더라? 더 이상 쪼개지 더 이상 쪼개지 뭐가? 원자가 원자는 두 번째가 뭐더라? 다른 전이 제일 같다. 두 번째 같은 원소는 질량과 크기가 같다. 일정 성분비 없지. 질량 보존 없이. 돌타리 원자설 세 번째 게 뭐냐고? 그냥 생기거나 그러지 않나. 아닌데 세 번째야. 저건 피곤해. 네 번째 이 일정 성분비 없지. 이거 네 개. 돌타리 원자설은 자기가 뭐 3학년 1학기 내용에서 기체 반응 법칙이 나오잖아.
요게 혹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게 지금 너가 확인이 안 되잖아. 확인이 안 되니까 요게 혹시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럴 때 어떤 질문이라고 하냐면 기체 반응 법칙을 돌타니 원자설로 설명해 볼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된다?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할 때 기체 반응 법칙 자체가 우리가 온도 압력이 같을 때 기체가 반응해서 새로운 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에 각 기체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는데 그때 이제 예로 하나 들어주는데 예로 수소 산소 반응해서 수증기가 될 때 돌타니 원자설로 설명을 하게 되면 원자가 쪼개진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서 그러면 이제 돌타니 원자설이 성립하지 않는 게처럼 않게 되기 때문에 돌타니 원자설로는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거든. 그래서 그런 거랑 연결돼서 가끔씩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나올지는 몰라. 근데 나한테는 안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희한하게 걔한테 나와. 나한테 안 나오겠지 하면서 공부하면 안 나와. 나한테 안 나오겠지 하면서 공부 안 하잖아. 그럼 나와. 난 이런 거랑 관련 없는데 이러면 그런 게 나와. 희한하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돌타니 원자설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요게 지금은 수정돼야 되는 내용들이 있지. 그게 다 4개다.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이 1, 3번 이 2개가 같은 이유로 뭐냐? 원자 쪼개지잖아. 네. 1, 3번이 같은 이유로 수정이 돼야 돼. 뭐 때문에? 핵이요. 핵분열. 아, 항상 보면 핵융합 자꾸 나오는데 핵분열이야. 그래서 우라늄을 우리가 쪼개져 있고 우라늄이 쪼개지고 나면 다른 원자로 변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위원소. 얘는 동위원소. 네 번째 고분자가 고분자 광물. 고분자 광물이야 이게. 이게 이제 세 번째 게 이게 원래는 뭘 설명하려고 했었다? 질량 보존 법칙. 이게 이제 일정 성분비 법칙 설명하려고 사용했던 말. 즉 이 두 가지 법칙은 돌토리 원자설로는 설명이 돼. 그런데 문제는 기체 반응 법칙은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나온 게 뭐다? 아보가드로 법칙. 온도 압력이 같을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아보가드로 법칙이다. 아보가드로 법칙. 이름 이상하게 얘기하지 마라, 알겠지? 이게 희한하게 아보가드로라는 이름이 좀 어렵나 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발음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매년 나오는데 아보가르. 저 봐봐 있지 아보가르도 희한해. 왜 그게 매년 나오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 미소야 무슨 법칙이라고? 어? 내가 발음 잘하라고 무슨 법칙? 자기는 아닌데 나는 아닌데 싶으지만 그런 애들이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자기인 거야. 그래서 요거 이제 좀 잘 생각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고. 자, 이제 23번 문제로 슬슬 한번 넘어가 볼까? 자, 거기 보니까 마그네슘하고 알루미늄은 묽은 염산이 담긴 시험관에 넣고 금속이 없어질 때까지 수소기체를 모으는 실험을 했대. 모아진 수소기체 2g 중 마그네슘에 의해서 발생한 수소기체가 0.5g이라면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었냐? 자, 이거 몇 번일까? 1번 1번 있고 3번 있고 4번 있고 1번, 3번, 4번 다른 건 없고 그래? 확실해? 확실해? 정답은 3번이 정답. 자, 그러면 1번 어떻게 나왔지? 1대 이거 어떻게 나와? 그러게요. 왜 나왔을까요? 어떤 식으로 나한테 묻지 마라 알겠냐? 네가 했으면 네가 어떻게 찾았는지 네가 할 거잖아. 응. 1대 2가 어떻게 나오지? 4번 한 데도 있잖아. 8대 9는 어떻게 나온 거지? 팔 대 9는 아마 중간에 계산이 미처 다 완료가 안 됐나 봐. 완료가 안 되면 8대 9가 나올 수도 있다. 그거는 그래. 자, 1대 1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지? 이걸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어? 이걸 하려면 뭐가 하나 필요해. 응? 말을 해라 빨리. 뭐가 필요한데 이거 문제 풀려면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할까? 이게 마그네슘하고 알루미늄이 염산과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몇 대 몇 비로 생기는지가 필요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화학 반응식이 필요한데. 혹시 화학 반응식을 적었을라나? 말을 해라. 뒤질라고 이것들이 말도 안 하고 화학 반응식을 써야 된다고. 마그네슘과 염산의 화학 반응식, 알루미늄과 염산의 화학 반응식을 써야 돼. 그걸 쓰고 나면 문제가 쉽게 풀려. 썼을까? 안 썼지, 그지? 안 쓰니까는 말도 안 되는 답이 나오는 거야. 써야 돼. 마그네슘과 염산이 반응하면 마그네슘과 염산은 그러니까 마그네슘과 수소이온은 수소기체는 1대1로 생겨. 알루미늄과 염산이 반응하면 알루미늄과 수소는 2대3비로 생겨. 이거부터 찾아야 된다 이거. 그러면 마그네슘에 의한 수소기체가 0.5g이면 알루미늄에 의한 수소기체는 1.5g이고 그 다음에 위에 이런 거 있거든. 마그네슘 1개, 원자 1개가 반응하면 수소 원자 1개가 생기고 알루미늄 원자 2개가 반응하면 3개 생긴다 하면서 위에 나와 있잖아. 그러면 그걸 활용해도 돼. 그렇게 해가지고 마그네슘 원자 9개와 알루미늄 원자 8개 질량 같다. 이걸 활용을 하면 몇 대 몇이 나온다? 4대 9가 나와.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정도가 안 되면 좀 곤란한 상황들이 생겨요. 그래서 안 해본 애들은 해봐야 된다. 여기서 내가 풀이하다가 이게 끝났다 해가지고 그냥 틱하고 넘겨고 그러면은 안 된다. 못 따라간다 그러면 나중에. 25번 문제. 뭔가 많아. 한쪽 줄이 전부 다 한 문제야. 그래서 가와 나에 들어갈 만한 모형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 몇 번이 돼? 1번 1번 있고 또 1번 있고 또 아까 몇 번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말을 해라. 자기가 한 게 있으면 얘기하라니까. 3번 있고 5번 있고 1번, 3번, 5번 다른 건 없어? 바꾸면 되는 거야. 정답은 1번이 정답이야. 와. 네, 기뻐. 이게 위에 문제 풀 때 있잖아. A가 동그라미 몇 개야? 10개지. 예. 네모가 4개지. 예. 자, 그걸 가지고 혼합물을 만들 건데 밀도가 0.9g/제곱cm야.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때? 부피가 다 똑같지? 부피가 다 똑같잖아. 네. 그 말은 뭐냐면 A는 동그라미 한 개당 몇 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돼? 0.1g 생각하면 돼. 그럼 B는 0.2g 생각하면 되지. 0.9가 나오게끔 만들면 돼.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런 데 있는데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에 뭐가 들어간다는 건데 네모하고 동그라미 섞을 거니까 그러면은 요게 0.9g이 나오는 거 찾으면 된다. 그지? 0.9g이 나오는 걸 찾으면 돼. 딱 이렇게 찾았어. 자, 그 다음에는 나에 들어갈 건데 나는 고체 상태라는 말이 있어. 근데 뭐다? A의 고체 상태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모양이 규칙적이라 해야 돼. 그리고 0.8이잖아. 몇 개 써야 돼? 8개? 8개. 그게 끝이야. 이게 뭐 대단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 그게 끝이었던 거야. 즉 뭐다? 꼬꼬마 개초딩들도 할 수 있는 개수세기 문제였던 거야. 이게 희한하게 답이 참 다양하게 나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 4번으로 넘어가면 자, 이거 V-라고 돼 있는 거 있지. 산소부치. 그림 나의 산소부치 V-를 V와 H로 나타내래. 자, 뭐 나오대? 76 H 플러스 H분의 V. 76H? 76 플러스 H. 아, 76 플러스 H분의 76V. 76V. 발견 안 해서. 발견 안 해서 760만. 이게 이제 이 수치가 나오는 애가 있고 안 나오는 애가 있어. 자, 그렇다면 과연 이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을까? 이런 게 이제 내가 누군가랑 비교를 해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 누군가는 찾았단 말이야. 근데 누군가는 어때? 손도 못 대. 그냥 비워놓거나 이상한 걸 적어. 그럼 왜 나는 그걸 못 찾았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렇다면 이게 누군가는 찾고 누군가는 못 찾았다. 그 정도로 난이도가 높냐? 아니야. 여기 지금 잘 보면 있잖아.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라고 나와 있지. 맞지? 제일 위에 나와 있잖아. 기체의 부피와 압력 관계. 누구 법칙? 오일 법칙이야. 오일 법칙에서 쓰는 공식 뭐 있는데? P1 V1을 P2 V2 하는 게 오일 법칙에서 공식이야. 자, 그렇다면 여기서 P1 V1 P2 V2 하는 걸 보면 처음 거 있지. 가가 뭐야? 그냥 외부 기압 1기압일 때 760mm Hg 돼 있는 거 있잖아. 요걸 가지고 이제 쓸 거야. 자, 그러면은 조심할 점은 뭐냐? H가 센티미터로 나와 있어. 네. 그잖아. 그러면 나는 밀리미터를 센티미터로 고칠까? 아니면 센티미터를 밀리미터로 고칠까? 근데 H가 센티미터로 나와 있으니까 나는 밀리미터를 센티미터로 고칠 거야. 그럼 뭐 하면 되느냐? 자, 압력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그냥 여기는 지금 나와 있거든. 대기압이 760mm Hg라고. 그러면은 처음은 어때? 76cm Hg. 그지? 네. 그 다음에 V야. 첫 번째 부피야. 근데 이게 나중에 뭘로 변해? 아, 이게 H만큼의 수은이 더 들어가가지고 압력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뭐 하면 돼? 76 플러스 H 하면 되는 거죠. 곱하기 V. 그리고는 곱하기 V 다시야. 그럼 뭐야? V 다시만 정리해 끝인 거야. 뭔가 대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지. 그냥 기호로만 주고 여기서 온도 변화는 없다도 있어. 그만 뭐다? 이거 써가지고 이거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문제를 분석할 때 이 정도는 분석해내야 돼. 이 정도가 힘들다 그러면 야, 그러면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거든. 그걸 알아야 된다. 자기가 이렇게 내가 이걸 못했어. 그러면 나는 지금 당장 문제가 좀 심각하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앞에 했던 걸 다시 복습하고 문제 다시 한번 보고 이럴 때 어떤 걸 써야 되고 주변에 주어진 힌트들이 뭐가 있는지. 자, 주관식 5번에는 중크롬산 칼륨이 다이크로뮴산 칼륨이다 알겠지? 이거 옛날 말이다. 좀 고쳐놔 알겠지? 다이크로뮴산 칼륨이야. 다이가 중이었어. 예전에는 다이가 중이라는 말이 아니라 중은 그냥 무겁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보니까 90도씨에 다이크로면산 칼륨 포화 수용액 85g과 염화칼륨 포화 수용액 155g을 혼합한 다음에 30도씨 내었을 때 석출되는 다이크로면산 칼륨의 질량은 얼마냐? 라고 물었네. 몇 그램 나오대? 12.5. 12.5g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있나? 빨리 얘기해라. 이건 아마 지금 계산하는 문제라서 답이 좀 다양할 수도 있거든. 12.5g이 처음 나왔어. 그거 말고 말을 해라 빨리. 없나? 이거 끝이야. 정답은 12.5g 맞아. 이거 풀이 안 해도 되겠지. 혹시 풀이 해야 되나? 말을 하라고. 이것들이 뒤질라고 이거 말을 안 해. 며칠 이렇게 하고 문을 안 열었더니 이 새끼들이 이제 슬슬 감이 사라졌구만 이게. 아 피곤해 하는 식으로 지금 했는데. 자 없으면 그냥 넘어갈 거야. 자 53페이지 26번 문제. 이게 이제 나이에 따라서 혈관 동맥의 굵기를 표현을 해놨네. 바르게 설명한 걸 찾으래. 몇 번이야? 4번. 4번. 2번. 2번 있고 4번 있고 다른 건 없고? 이게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자 그러면 2번 한번 볼까? 동맥의 안찌름이 좁아지면 단위 시간당 혈류량은 많아진다라고 돼 있는데 혈류량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혈류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혈류가 AV. 혈액의 흐름. A번 이거는 이쪽으로 있잖아. 속도가 빨라져. 이것과 관련 있는 법칙 있지. 아마 방정식일걸? 연속 방정식. 아니 베르누이 앞에 들어가야지 자식아. 베르누이. 그냥 베르누이 연속 방정식이 공식 하나 나오는데 뭐지? A가 1점. A1 V1 L2 그 뒤에 일정 이런 거 하지 말고 알겠지 이 새끼야. 뭘 고치기랑 비슷하지, 그지? 그런 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뭐다? 나가야 되는 혈액은 같은데 얘가 어떻게 돼야 돼? 빨라야 돼. 예. 확 하고 빨라야 돼. 오히려 이게 그 좁아지게 되면 빠르지. 빠르다라는 건 결국에는 면접관 받는 압력이 높아진다는 거야. 그럼 뭔 일이 일어난다? 혈압이 터져. 아이고. 혈압 높아지는 거 맞아. 그냥 터져. 터지면 어떻게 돼? 죽어요. 뒤지는 거지. 동맥인데. 이게 우리가 그냥 심장에서 바로 나오는 동맥들 있잖아. 그 대동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터지는 경우가 잘 없어 생각보다. 근데 어디가 터지면 문제가 되느냐? 네. 뇌. 이 다른 데가 터지면 있잖아. 그나마 있잖아. 어떻게든 되겠지. 뇌에서 터지면 거의 골치 아픈 거야. 그래서 뇌에서 터지는 사람들이 많아. 그걸 뭐라고 부른다? 뇌출혈. 뇌출혈. 뇌출혈이 일어나면 뭔 일이 일어나냐면 뇌출혈이 일어난 부분에 산소가 뇌세포에 공급이 안 되잖아. 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뇌세포가 죽어. 그걸 뭐라고 부르냐? 뇌경색이라고 불러. 새끼는 거기서 식물이 나리 먹는 거야 도대체. 뇌경색이라고 부르고 어느 혈관이 터졌냐에 따라서 왼쪽 뇌에서 터져서 뇌경색이 오면 오른쪽을 못 써. 오른쪽이 터져서 뇌경색이 오면 왼쪽을 못 써. 일명 우리가 뭐라고? 중풍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한쪽이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나. 왜 왼쪽이 닿죠? 이거는 당연히 우리 했었잖아. 연수에서 좌우신경 교차. 진짜요? 좌뇌가 우리 몸의 오른쪽을, 우뇌가 오른쪽의 왼쪽을 담당하네. 근데 그 자네가 이과고 내가 문과다. 아니다. 진짜예요? 아니야. 거짓말이야. 좌뇌가 하는 역할하고 우뇌가 하는 역할이 공통된 부분도 있고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르니까 이과 쪽이냐 문과 쪽이 그런 개념이 아니야.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발달했다 그런 걸로 접근하는 게 있으면 대부분이 구라야. 알겠지?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언어를 좌뇌가 담당하면 전에 없어지면 죽는 거. 닥쳐. 말할 거예요. 좌뇌가 만약에 언어 쪽을 담당하면 우뇌가 그 언어를 담당하기 전에 우리가 글자를 읽고 쓰고 하는 것들 있잖아. 그런 걸 담당한다든지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는 하는 역할이 조금 다른 거지. 이게 어느 쪽으로 뭐다 이런 그런 개념은 아니야. 그러면 이과 쪽이다 문과 쪽이다라는 거는 개인의 성향, 즉 어느 쪽에 화학 반응이 활성화되느냐 그쪽인 거지. 그러니까 자신의 성격 자체가 그런 쪽과 관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뭔가 어떤 한계 A라는 문제 하나가 생겼을 때 이 A라는 문제의 원인과 그 다음에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과 쪽인 거고, A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A를 가지고 감정적으로 접촉을 하면 문과 쪽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거는 어떤 식으로 내 뇌에서 화학 반응을 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어느 뇌가 그걸 담당하고 어느 뇌가 담당 그런 게 아니야. 보는 시야와 관점이 다른 거지. 그래서 남자애들 상당수가 어떤 A라는 문제 하나가 생기면 그거의 원인과 그 다음에 해결책 같은 걸 고민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그게 그렇게 해왔던 애들이 과거에 우리 조상 중에 그렇게 해왔던 조상들이 살아남았고, 감정적으로 접촉하면서 A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왜 A가 문제일까? A라는 문제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된 거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 좀 뒤졌던 거야. 그럼 봐봐요. 남자들이 과거에 뭐 했다? 사냥하러 가잖아. 그지? 주로 우리 굉장히 오래전에 선사시대 이럴 때는 사냥하러, 농경이 시작되기 전에는 사냥하러 간단 말이야. 사냥하러 갔을 때 내가 돌을 들고 저기 토끼가 보여. 그래가지고 던졌어. 토끼가 안 맞은 거야. 조졌어. 토끼를 맞춰야 그래야지 그 토끼 고기를 가지고 오늘 먹을 수 있었던 거야. 토끼를 못 맞췄어. 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 뭐 해야 돼요? 포장을 해야지. 토끼를 사냥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뭔가 실수를 했는지, 그 다음에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지? 내가 어떤 실수를 했다? 거리가 너무 멀었거나, 그지? 던질 때 거리 계산을 잘못했거나, 아니면은 장애물이 많은데 돌을 던져서 잡으려고 했거나, 이런 식인 거잖아. 그지? 그런 식으로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다음번에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거리를 좁히고, 그 다음에 더 안정적인 자세로 장애물이 없는 상태로 맞출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토끼를 못 맞췄어. 자,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는 다 굶어 죽게 생겼네, 조졌네, 맞잖아. 토끼고기 정말 맛있는데 어떻게 해? 이러고 있는 애들도 있다고. 그럼 그런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뒤져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인간이다 보니까 일부가 살아남았나 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도 있다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뒤져버렸었어야 되는 거야. 사실은. 저런 새끼가 장난을 안 하. 그럼 지가 지를 못 던질 거면서 그 옆에서 지랄하는 놈도 있다고. 지금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원래는 없어졌어야 되는데 인간이다 보니까 아직도 일부 명맥을 유지하다가 지금은 그게 무슨 대단한 그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러면 여자애들은 어떻게 했었어야 되느냐? 원인을 찾고 결과를 분석해서 해결책을 만들었어야 되느냐? 아니야. 그쪽이 아닌 거야, 걔네들은. 왜 그러면 그쪽이 아니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여자애들은 뭐에 최적화돼 있다? 뭐에 최적화돼 있지? 출산과 육아에 최적화돼 있어. 그러면은 너가 나중에 너도 그래 왔지만 기억은 없어. 아이를 키우잖아. 아이를 키우게 되면 논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아이를 못 키워. 키울 수가 없어. 그러면 기어댕기는 애를 팰 거야? 물리적인 조치를 취할 건가? 그럴 수도 없어. 안 되는 거야, 그게. 왜? 아이들은 뇌가 작아. 그러다 보니까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움직이질 않아. 분명히 저기다가 놔두면 얘가 책을 보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얘는 책을 보는 듯 하다가 엉뚱한 데 가가지고 물건을 뒤집어라. 좋네.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또 어디가에 가가지고 또 사고를 치고 또 어디가에 또 가서 또 사고를 쳐.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보면 어때? 물리적 조치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간절하게 하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불합리한 조건에서도 아이를 돌보는데 최적화된 건 여자애들 수밖에 없는 거야. 감정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냥 뭐다? 얘가 이거 하고 싶었겠네, 얘는 저거 하고 싶었겠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지. 그게 가능한 게 그랬으니까 그거부터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지금 여자들이 그런 거야. 요새 니는 물리적 조치가 마렵지, 맞지? 그지? 밟아버리고 싶고 막 그지? 정체성이 불러야 금성 정체성.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우리는 진화를 하는 거야. 진화를 해왔던 거고. 하여튼 뇌가 좌뇌 우뇌 기능이 다른 게 맞아. 그런데 그게 어떤 성향과 관련해서 기능이 다르진 않아. 알겠지? 그래서 그게 뭐 이과 쪽이다 문과 쪽이다 그런 개념 아니다. 그냥 그거는 뭐다? 자기가 DNA의 프로그램 돼 있는 대로 뭔가를 하다 보니까 대체로 이렇게 원인을 분석하는 이과 쪽은 남자애들이 좀 우세한 거고, 그렇지 않은 쪽은 여자애들이 우세한 거예요. 그러면은 문과 쪽 개념을 남자애들은 못 갖느냐? 가질 수 있어. 그럼 이과 쪽 개념을 여자애들은 못 갖느냐? 가질 수 있다. 근데 그게 현저히 조금 이렇게 좀 다른 거지.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정도 자체가. 알겠지? 자, 이제 27번 문제로 넘어가 보자. 이번에도 호흡이 나와. 그거다 낙사하지 말고 이 자식아. 저 자식이 지금 미래를 지금 그리고 있는 거야. 태원아, 지금 미래를 그리면 어떻게? 응? 검색 다행히 또 직선으로 있잖아. 곱게 그리고 있어서 다행인 거야. 혹시라도 그러셨는데. 나선형으로 검은색을 그리고 있으면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애다, 알겠지? 이게 살짝 이거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애들이 이렇게 그려. 저 자식이 나선형으로 그리면서 점점점 진하게 검은색으로 그리는 애들이 있다. 근데 그게 한 개면 괜찮은데 여러 개일 때 그럼 개요. 조심해야 된다, 그게. 조심해야 된다, 알겠지? 많이 조심해야 된다. 자, 거기 지금 압력 관계도 나와 있다. 압력 관계 딱 보니까 있잖아. A가 압력인데 어떻게 되냐면은 폐포의 압력 변화라고 했으니까 A 때 뭐 하는지 뻔히 보이지. A 때 압력 낮아지잖아. 뭐 할 때? 덜숨. B일 때는 날숨.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정답 찾을 거야. 몇 번인데? 4번. 4번. 여기서 변경막 가로막이다, 그지? 늑골이 갈비뼈야. 이게 동시에 내려가고 동시에 올라가고 그러진 않아. 알지? 들숨일 때는 갈비뼈는 올라가고 가로막은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서로 움직임이 반대야. 그러니까 기억은 바로 틀린 게 나오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캐치해야 된다. 그지 비싸고 바로 틀린 게 나왔는데, 그지? 응. 자, 그러면 이제 거기 28번 중간식 6번은 안 해도 되고 29번 위암 환자 위를 자를 거야. 그리고는 12지장을 위 상단부 있는 대로 연결할 거야. 변화로 옳은 걸 찾으래. 몇 번이 돼? 4번, 5번, 1번, 4번. 1번, 4번, 1번 2번 1번, 5번. 뭐라고? 3번 3번, 4번. 또 다른 거 있나? 정답은 1번, 4번 두 개가 정답이야. 자, 먼저 1번이 정답이 된 이유 4번하고 먼저 한번 볼까? 소장이 세균에 쉽게 감염될 것이다. 위의 역할 중에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위의 역할 첫 번째는 단백질을 1차적으로 분해하는 거야. 두 번째가 뭐다? 살균. 살균이야. 즉 염산이 나와서 뭘 한다? 살균.
그런데 그게 일정 시간 있으면서 음식물과 섞이는 시간이 필요한데 위를 잘라버리게 되니까 위 속에 음식물이 오랫동안 체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바로 소장으로 넘어가지. 그렇게 되면은 세균에 감염될 위험이 높아지겠네. 2번은 사실 음식물의 섭취량과 이동 속도가 증가할 것이다. 얘에서는 뭐가 잘못됐을까? 섭취량이죠. 섭취량 줄었다. 왜? 조금만 먹어도 위가 불어나니까 배부르다고 느낄 거다. 대신에 이동 속도는 빨라. 위에서 오랫동안 체류를 한다. 위에서 오랫동안 체류를 안 한다는 건 말 그대로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 그러면 소장으로 가면 소화가 제대로 될까? 제대로 안 돼. 그러니까는 음식물이 빨리빨리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단백질 소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단백질 소화가 전혀는 아니겠지. 그지? 일부는 이루어지겠지만은 많은 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야. 식사 후 지방 소화가 식다는 시간이 빨라질 것이다. 그렇겠지. 위에서 체류한 시간이 늦어지니까. 자, 그 다음에 체류한 시간이 짧아지니까. 자, 식사 후 녹말이 소화되어 흡수되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다. 녹말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어. 이제선 녹말 소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잘라냈을 때 문제점. 이게 위암만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 뭐 하는 사람도 가끔 위를 이렇게 절제하기도 하냐면 초고도 비만. 딴거 사라지셨는데. 아니 뭐 사라지긴 모르겠지만 약간 비만인 거는 난 맞지만 초고도는 아니잖아. 초고도면 있잖아. 문에 껴. 물에 끼는 거예요. 문에 껴. 얘가 여기서 쓰러지잖아. 그러면 119 구급대원이 문으로 못 내가. 그럴 때 어떻게 돼? 창문 깨뜨리고 어떻게 해야 돼? 문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벽을 보면 구멍을 뚫어야 돼. 얘가 나갈 수 있게끔 구멍을 뚫던가. 와. 그래야 돼. 제가 이렇게 사냐. 몰라. 여기 사는지. 나잘 모른다. 실제로 있잖아.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은 없지만 미국에서는 종종 있다. 엄청 많지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종종 있다. 초고도 비만인데 집에서 아파가지고 얘는 지 혼자서 똥도 못 닦아. 얼마나 그러니까 초고도 비만인데 어딘가 아프지. 그러면은 뭐 자기가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어. 병원에 지 혼자 가지도 못해. 그러면은 이제 거기는 우리는 119인데 거기는 911이잖아. 911에 전화를 해. 그러면은 구급대랑 소방관이 와. 근데 문제가 뭐야? 문으로 못 나가. 그럼 뭔 짓을 하느냐? 지붕을 뚫어. 지붕을 뚫어. 크레인을 불러가지고 소방관들은 어차피 있잖아. 집 이렇게 뚫는 기계들은 다 들고 다니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뭐 또 미국 애들 있잖아. 저기 나무로 된 집에서 잘 살아. 그러니까는 지붕을 일정 절개를 해가지고 뚫어. 크게 뚫어가지고 거기로 크레인을 넣어가지고 크레인으로 들어 내려가지고 있잖아. 그 다음에 구급차에 안 실려. 헬기? 트럭에다가 오. 트럭에다 퉁 하고 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가요. 일단 걔네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실어다 주면 임무가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거든. 그렇게까지 하면서 쳐 먹고 싶어. 어? 그렇게까지 하면서 먹고 싶어. 그러니까 자기도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있나 봐. 심한 경우에는 그런 애들이 총에 맞았는데 총에 맞은 줄도 몰라. 그건 좋은 거 아니야? 비계를 뚫지 못해가지고 내장기관에 손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총에 맞았는지도 모르고 있네. 그건 뭐 그렇게 살고 싶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글쎄 그게 자기도 그러고 싶을까? 그러고 싶어서 초고도 비만이 꿈이라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글쎄 그게 꿈인 사람이 과연 있을까? 초고도 비만이 꿈이다. 그냥 먹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먹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음식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장애 있으면 그럴 수도 있어. 뭐 마냥 욕할 처지는 아니지. 걔가 어떤 상황이라서 그런지 모르니까. 하여튼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된다. 그래서 30, 31, 32는 할 필요 없고 33 우리 뭐다? 배설. ABC에 존재하는 물질 종류를 보기에서 고르래. ABC에 존재하는 거. 예. 몇 번이 돼? 2, 3, 4. 요건 정답 하나밖에 없어. 3번. 하나밖에 없어. 3번? 예. 또 5번 또 다른 건 없어? 4번
너 4번 한 거 맞아 근데? 4번 그거 하긴 했는데 4번 안 적었어요. 4번을 하긴 했는데 답을 안 적었다면 4번이 틀린 거 같긴 해가지고 4번. 틀린 거 같아가지고 네. 그게 참 희한하지 있잖아. 뭔가 했는데 틀린 거 같다고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틀리면 뭐 문제 될 거 있나? 틀리면 문제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찍었을 때 그 다음에 실제 면접에서 그럴 때는 문제가 돼. 근데 틀릴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네가 네 자신을 못 믿는다는 거야. 안 그러냐? 네 자신을 못 믿는다라는 건 뭔가에 대해서 항상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지.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틀릴 것 같아서. 그럼 틀릴 것 같은데 왜 골랐냐는 거야. 그럼 맞을 것 같은 거 고르면 되는 거잖아. 희한하지? 정답은 5번이야. A에 존재하는 물질은 몇 종류냐? 혈액이지. 7종류. 그지? 이게 다 있다 이거. B에 존재하는 물질은 5. 왜 5개일까? 뭘 빼야 돼? 포도당이랑 아미노산. B에 존재하는 건데 적혈구랑 적혈구만 빼면 돼. 효소. 그지? 적혈구하고 효소 2개. 이거 2개는 빼는 거야. 효소가 단백질이거든. C에 존재하는 물질은 물. 몇 개일까? 3개야. 물요소. 나트륨이온. 나트륨. B와 C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물질은 3개. 3개. A, B, C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거? 3개. 3개. 그래서 5번이 된답니다.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이게 왜 3개인가. 그러니까 이거를 풀 때도 있잖아. 항상 처음부터 잘 분석을 해야 된다. A에는 몇 개가 해당이 되는가, A에서 B로 나왔을 때는 몇 개가 해당이 되는가. 이때를 여과라고 하는데 여과가 되는 것과 여과가 안 되는 게 뭐가 있지,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자 34번 요거는 혈액을 원심 분리시켜 놓은 거야. 바른 걸 고르래. 몇 번이 돼? 2, 3, 2번, 5번. 2, 3, 4 2, 3. 2, 3. 그 다음에 2번, 5번. 2번, 5번. 2, 3, 4가 있고 2, 3이 있고 2, 5가 있어. 다른 거 있어 혹시? 정답은 2번, 5번 두 개가 정답이야. 3번이 있는 애들이 있어. 자 볼까? A는 무색 투명하고 아메바 운동을 하는 성분이 들어있다. 아메바 운동하는 성분이 뭘까? 모양이 일정하게 안 돼서. 백혈구다. 백혈구는 어디 있어야 돼? B에 있어야 돼. 그럼 아메바 운동이란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서. 아메바 운동이란 불규칙한 거지. 불규칙한 움직임.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규칙한 움직임을 아메바 운동이라고 불러. 그러면 불규칙한 형태를 뭐라고 부른다? 아메바형이라고 불러. 자 그래서 A는 혈장, B는 혈구라는 걸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되지. 자 그 다음에 4번 한 애도 있어. 자 B는 주로 체온 조절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어디에 해당합니다? A. 체온 조절하는 물질은 뭐다? 물. A와 B에는 질병에 걸리면 양이 증가하는 성분이 들어있다. 백혈구는 질병에 걸리면 양이 증가하는 거 맞아. A에는 뭐가 있는데? 물. 항체. 항체. 혈장 성분에 항체가 들어있다. 이 항체가 질병에 걸렸을 때 양이 증가해. Y자.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오늘은 다 돼서 일단 요거는 그 뒷시간에 또 이어서 할 테니까 시간 몇 시간? 좀 바로 들어오시고. 여기 이렇게 빠르시는 거. 얘가 있어, 그.
근데 수업 들어가기 전. 어제 수업 너무 찍었는데 내일 월요일 저거 뭐야 저거를 수업이랑 연관이 못 시켰잖아 맥락이 없었잖아 수업 너무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들어가면 돼요. 바로 시작하면 되니? 세연아, 자수 나한테 보냈어? 언제? 안 와? 안 왔는데. 네 어디 사이트 어디로 보냈는데? 네이버는 ALL로 보낸 거 맞아? 같은 것이 달랜트 뭐 네 메일은 없었어. 선생님 왜 올라가서 일단 뽑아왔어. 아 뽑으면 안 되고 다시 보내. 네이버 아닌 거야. 네이버 맞아. 아니 앞에 이게 틀린 거 같은데. 알란통. 그래. 앞에 게 틀린 거 같은데. 니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건데 내가 집에서 한 달 전거 가지고 봤어. 없어. 쌤 근데 왜 알란통이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알란통이 아니고 통이 약간 쌤이 영어 이름 같아. 그 다음에 알란은 알란. 이제 뭐 자소서 이제 다 썼지? 다 썼지? 다 썼잖아. 누구 자소 야 8월 말에 이제 접수잖아. 아니 근데 수학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과학을 빨리빨리 해야지. 과학이랑 수학만 썼는데 수업 인기 썼잖아 자, 나 뽑아라. 나 별로 썼지 자 바로 시작할게. 자 우리 몇 번 할 차례냐면 5번 할 차례지, 그치? 자 4번에서 얘들아 15페이지 4번에 15페이지 4번에 1, 2, 5지? 송영은 왜 안 변했어? 정우야 송영은 왜 안 변해? 어? 그렇지, 매질이 같지. 자 그러면 파동의 성격에 영향을 주는 거는 파동의 종류. 파동의 종류가 뭐냐? 그 다음에 매질이 뭐냐? 그 다음에 온도가 얼마냐? 그럼 파동의 종류 안 변했고 매질 안 변했고 온도 안 변했잖아. 그래서 속력은 일정이고. 자 그 다음에 5번에 5번 답은 혜성아 5번 답은 4번 5번? 한 개 더 있는데. 더 있구나 2번 2번이지. 자 속도 차는 일정하다. 자 이거 그냥 제일 쉬운 게 그래프 그리면 돼. 자 1km든 2km든 얘들아. 자 1km 했어. 뭐 질량 상관없지. 근데 만약에 자 질량은 왜 상관없지? 다락할 때 왜 질량이 상관없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가속도가 일정하면 왜 상관이 없는데? F는 NA에서 어. 중력이라서 질량이 소거되기 때문에. 얘들아 이게 경남가고 쌤이 그 고정해 준 게 있거든. 그 한 2년 전에 이런 질문을 해서 얘가 그치 다르게 어떤 걸 설명했어. EAS 뭐 이런 거 내가 그러니까 경남가고 쌤이 뭘 했냐면 일 운동 에너지 정리로 얘기했어. 이걸로 설명해 볼래? 이렇게 질문해. 그러니까 그치 질량과 상관없다는 걸 이 운동 에너지로 한번 설명해 볼래? 이렇게. 저게 뭐예요? 얼마야? 오마이갓. 알짜임이 해준 일의 양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것 같잖아. 그럼 이때 알짜임이 mg지. 높이 h만큼 떨어져서 운동 에너지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인데 처음 운동이 0이니까 질량이 날아가지. 그래서 V는 루트 2GH를 한 거야. 아니 맞아 2H. 근데 그치 그때 경남하고 쌤이 이 운동 에너지 정리를 내가 힌트 줄게 이러면서 이 운동 에너지 정리 이렇게 했어. 그러면 얘들아 그냥 이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해도 되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 해도 상관없는데 그치 V는 루트 2GH에서 질량이 사라집니다를 얘기해 줘야 돼.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얘기해. 그치?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요걸 만약 얘기했잖아. 그럼 다르게 설명할 수 있어. 야 가속도로 설명해 볼래? 그러면은 시간에 따라서 속도 변화가 일정하기 때문에 질량은 상관없이 일정합니다. 뭐 하든가. 근데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제일 나은 것 같거든. 그래도 일 운동의 정리. 그렇지? 알짜임이 한 일의 양은 운동 에너지 변화. 그래서 질량이 날라가죠. 자
그러면 속도 차는 자 여기 A가 질량이 상관없어. B는 그럼 2초 뒤잖아. 그럼 2초 뒤야. 그렇지? 그러면 이 둘의 거치 속도 차는 어때? 일정하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근데 거리 차는 어때? 점점 멀어져. 그렇지. 그러면 2초가 되었어. 그렇지? 그러면 여기가 속력이 얼마지? 20이겠지 대략. 그러면 A가 간 거리는 얼마지? 요 면적이야. 20m. 20m야. 그러면 뭐 3초가 되면은 둘 사이의 거리 차는 이만큼 더 늘었지. 4초가 되면 이만큼 더 늘지. 그래서 점점점 그치 거리 차는 점점 그치 증가하지. 그래서 2번 맞고 3번 틀린 거야. 4번, 5번은 다 그치 맞는지 다 알겠지? 뭐 습자. 그치 정우야. 자 6번에 자 6번 누가 대답해볼까? 자 6번 우리 도현이한테 물어볼까? 도현아 6번에 답은? 1, 2만 있는 건 아닌데 1, 2, 5 1, 2, 5 1, 2, 5 이제 5번까지 얘들아 그 3번이 왜 틀린지 알겠어? 일정한 힘. 그렇지 일정하게 증가하고 일정한 힘이야. 왜 일정한이지? 왜 힘이 일정하지? F는 MA. 그렇지 F는 MA를 설명하고 질량이 일정하고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힘은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있잖아 그 사람들은 분명히 있잖아 너희들이 뭔가 대답을 하잖아 왜 그래를 붙여서 한 번 더 물어봐. 그치 그때는 있잖아 항상 뭐 법칙 공식 그치 뭔가 이런 걸 대답해 주면 좋아해. 그게 좋아해. 그래서 1, 2, 5다 1, 2, 5 3번 아니야. 일정한 힘이야. 속도가 뭐라고? 속력은 증가하고 크기가 속도의 크기도 증가하지. 근데 우리가 뭔가 속력이나 속도 얘기할 때는 무조건 크기를 가지고 비교해.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2가 더 빠른 거야. 그렇지?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2가 더 크다. 물리에서는 왜? 마이너스가 방향mon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크기를 그치? 크기를 비교할 때 무조건 절대값. 그래서 2번이 맞는 거야. 자, 1번 맞고 2번 맞고 5번 맞고. 자, 7번에 이거 병렬 연결이지. 자, 병렬의 장점이 뭐지? 더 오래 유지. 하나를 따로따로 스위치 계속 돌아가.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가 고장나도 다른 하나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또 다른 거는 빛의 세기가 세서 전압이 일정하다. 같은 전압이 걸린다. 그렇지? 자, 하나가 고장나도 다른 하나를 그대로 쓸 수 있고 같은 전압이 걸린다. 자, 그러면 지금 가정집에 가지고 게 병렬로 돼 있어. 자, 그렇지? 그러면 가정집의 가정기구는 왜 병렬로 되어 있니? 그럼 방금 했던 거 그대로 얘기하면 돼. 같은 전압이 걸리고 하나가 고장나도 다른 거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이 회로 그치? 전체 장은 15m. 1번 맞아 틀려? 틀렸거든? 자, 그러면 몇 옴일까? 자, 그러면 있잖아. 봐라. 지금 7번에서 저항 R을 구해야 돼. 근데 주어진 V가 220V 주어져. P가 주어졌지. R분의 V죠. 그러면 뭐? 그렇지. P는 R분의 V 제곱을 쓰면 되지. 근데 얘들아 이게 그러면 만약에 너희들한테 자 그러면 자 이거 둘이 위치 바꿔. R은 뭐지? P분의 V 제곱이지. 그럼 P가 얼마야? IV 440 와트인 거 돼? 예. 그렇지. 자 V는 220V인데 제곱이니까 두 번 써줄게. 그럼 얼마지? 115. 그렇지. 115. 이렇게. 그치? 자, 그럼 왜 이 공식을 썼니? 그치? 하면은, 그러면 변수가 있잖아. P 주어져 있고, V 주어져 있는데, R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자, 그럼 2번의 답은 3A가 아니라 2A야. 220V에 115이니까. 그러면 1번 틀렸고, 2번 틀렸어. 3번. 콘센트 A의 전자는 연결하면 전자장은 감소한다. 왜 감소하지? 면적이 늘어나는 거가 그렇지. 병렬 연결일 때는 있잖아. 저항이 왜 감소하니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이 공식이라고. R은 로 곱하기 S분의 L 하면서 그렇지. 얘가 커져서 저항이 줄어들면. 그럼 그렇지? 직렬은 어때? 길이가 길어지니까 커진댔어. 그러면 자 물어보자고. 면적이 증가하면 왜 저항이 줄어드니? 이 질문 어때? 면적이 증가하면 왜 저항이 줄어드니? 충돌하는 횟수가 없어요. 아니 면적이 줄어들더라도 안에 있는 원자들의 배열은 다 똑같을 거 아니야. 전자가 지금 하시는 걸 읽어서 전류가 세졌어.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있잖아. 사실은 내가 중학교 때 보통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얘가 동굴을 지나가는데 동굴이 작으면 야 가다가 막 부딪히잖아. 그럼 저항이 커지지. 동굴이 크잖아. 그럼 숭숭 지나가지. 그럼 저항이 작아지지. 이렇게 설명했거든.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전자는 있잖아. 사실 있잖아. 전자가 이만하지 않잖아 사실은. 네. 전자가 이렇게 안 크거든. 전자는 매우 작아. 걔네. 매우 작아.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러면 얘가 이거나 전자 입장에서는 어때? 뭐 부딪히는 정도는 별 차이 없다고. 근데 있잖아. 근데 개수가 달라. 그치? 여기 전자가 만약에 그치? 뭐 6개 지나갔으면 여기 뭐 아니 5개 지나갔으면 5개만 그래야지. 여기 몇 개 지나갈 수 있을까? 10개가 지나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전자가 이동할 수 있지. 그러면 반면적이 크면 클수록 한꺼번에 많은 전자가 이동할 수 있으므로 전류의 세기가 세진다. 그래서 그치? 똑같은 전압인데 전류가 커지니까 저항이 줄어듭니다. 요게 좀 더 정확해. 구라치셨네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그래 이해하기 편하게 그렇게 써요. 그렇죠? 아니 그때는 이렇게 그치? 전자를 그리면 이렇게 크게 그려가지고 야 우리 동굴이 있는데 야 쫓겨나면 이제 기어가니까 많이 부딪히지 이렇게 설명했던 거야. 와우. 그러면 애들이 그렇지 이렇게. 실제로 사실은 자유전자가 한꺼번에 통과하는 자유전자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그거 얘기하고 그치? 자 그러면 그 답은 1, 2, 3 다 틀렸거든. 자 4번이 맞지? 자 TV 콘센트보다 오디오 콘센트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더 크다. 전력이 더 크니까 훨씬 더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거든. 그래서 4번이 맞아. 5번은 틀렸는데 어떻게 고칠까? 은우야 어떻게 고칠까? 전류는 뭐라고? 일정하지 않나요? 일정하다라고 고쳐야지. 이거 증가한다라고 고치면 안 돼. 봐라. 콘센트 A에 전자레인지를 연결했다고 TV나 오디오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증가할까? 그러니까 전자레인지를 연결했더니 집에서 전자레인지 했더니 TV가 갑자기 막 밝아지고 막 그렇지? 오디오 갑자기 소리가 커지고 이러지 않잖아. 그대로잖아. 그래서 이게 병렬의 가장 큰 장점이야. 그러니까 얘가 뭐 콘센트를 꼽든 안 꼽든 그렇지?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은 똑같다고. 그렇지? 그래서 일정하다 해야 돼. 근데 이제 일정한데 A에 한 개 더 흐르니까 전체 전류는 커지는 거지. 그래서 전체 저항은 감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그러면 답은 몇 번? 4번. 할 수 있겠지? 예. 자 얘들아 자 8번에 답은 두 개거든? 3, 4 2번 4번 2번하고 4번이지. 자 그러면 그치 8번에 1번은 뭐가 틀렸어? 유산소는 6배 아니에요. 그럼 몇 배인데? 그렇지 루트 6배? 등급감이 같아요. 자 얘들아 내가 있잖아 몇 대지? 그래 6배일까 루트 6배일까 뭐 이런 거야. 정우야 무슨 공 있을까? S는 아니잖아. 문제에서 봐봐. 질량이 같은 공을 같은 속력으로 수직으로 던졌댔잖아.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있잖아. 무조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얘기해. 역학적 에너지. 잘 모르겠으면 그냥 역학적 에너지. 처음에 던졌을 때 운동 에너지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꼭대기 올라가면 뭐가 돼? 미치 에너지가 되잖아. 맞아? 그럼 어차피 M은 필요 없고. 자, 똑같은 속력이야.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았어. 그럼 좌변에 안 변했어. 그럼 우변도 안 변해야 돼. 그럼 G가 6분의 1배가 되면 H는 몇 배 돼? 6배. 됐어? 그러니까 근거가 뭐니? 그치? 몇 배니? 얘들아 이게 경남하고 3차에서 예전에 탁구대 문제 달에서 탁구대 했을 때 네트 높이를 몇 배로 올릴까? 그 질문이 있었어. 탁구대에서 네트의 높이를 몇 배라고 탁구대를 어떻게 설계될까? 그 설계한 거 쓰는 거였어. 그러면 어떤 애는 네트의 높이를 높게 한다 이것만 적었을 거 아니야. 어떤 애는 같은 속력 그렇지 6배를 적었을 거야. 분명히 다르겠지. 그냥 높게 한다는 야 초등학교 6학년 한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달에서 딱 똑같이 지구랑 똑같이 탁구 치면 네트가 높아야 되는 거 알아.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그럼 네트 높이를 낮추니까 이건 답도 아니고. 그러니까 높게 한다는 거는 초등학교 4학년에 아무나 붙잡아도 아는 거야.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그치? 얘들아 답은 6배. 근거는 역학적 에너지.
있다. 그 선배 그 있다. 자, 예? 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문제 있다고. 또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또 의심하는 친구도 있을까봐 그렇지? 문제 있다. 문제 나와 있다. 문제 있어. 아니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문제 그렇지 과거에서 이제 문제 나온 게 그대로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2번은 얘들아 2번은 위치 에너지가 왜 같니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운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얘기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아니면은 중력가속 G가 6분의 1인데 높이가 6배. 예. 아무거나 얘기해도 상관없어. 예. 자, 그 다음에 3번에 시간은 모두가 다 틀렸거든. 몇 배 차이까? 루트 6배. 루트 6배? 6배? 그 루트 6배. 6분의 사로 6배? 몇 배? 루트 6배 6배. 루트 20분의 1치. 자, 얘들아 봐라. 자, 내가 지금 무엇을 쓸까? 자, 뭘 쓸까? V는 V0 플러스 AT를 쓸까?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죠. 뭘 쓸까? 위에 거 쓰기. 위에 거 쓰면 돼. 그러면 처음 속도가 V0였어. 나중 속도는 어때? 0이 될 거 아니야. 그치? 네. 맞아? 그러면 얘하고 얘가 똑같아. 그러면 가속도가 6분의 1배가 되면 t는 몇 배? 6배 되지. 그래야지 이 값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근거가 뭐니? 그럼 왜 6배니? 물어볼 거라고. 그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공식이나 그래프를 얘기하든 공식을 얘기하든 법칙을 얘기하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등가속도 공식은 뭐 과거 지원하면 등가속도 공식 정도는 다 알겠지 생각하겠지. 그럼 V는 V0 플러스 AT에서 그치? 가속도 6분의 1이야. 그럼 T는 6배 돼야 돼. 왜? V가 V0는 똑같으니까. 그렇지. 그럼 얘들아, 자, 시간은 몇 배 걸려? 6배 걸려. 그럼 아까 전에 탁구대 문제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면 자, 채공 시간이 몇 배 될까? 6배지. 그러면 네트의 높이도 6배지만